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47명 발생을 하면서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순천 나이트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전남, 동부권은 코로나 확산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사망을 막을 수 있다며 고령층의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교수님 이제 주 중반 지나가면 계속 700명대, 700명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우리가 늘 봐왔던 패턴이죠. 그렇죠. 예, 검사 수가 적으면 주 초에는 적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제대로 한 7만 개에서 10만 개 가까이 하면 또 한 700명까지 올라가고 예. 이런 패턴은 계속 될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가 한번 폭발적으로 늘 거냐 네. 아니면 계속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감소할 거냐라는 겁니다. 예. 저는 좀 폭발적으로 한 번은 늘 거라는데 조금 더 예상을 더 한 편이었는데요. 예. 결국 문제는 관건은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거를 누르겠다고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고 네. 뭐 아울러 늘 말씀드려봤듯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특히 이제 뭐 어떤 업소를 유지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가느냐에 달렸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정부가 어느 정도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폭발해서 굉장히 많은 그 확진자가 나올 그런 여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대개는 뭐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인데 네. 만일 관리가 그래도 많이 되고 있지만 잘 안 된다면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시설에서 발병. 그러면 이제 숫자가 많이 올라갈 네네.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누차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특히 울산 또 부천 중심으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열심히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당국이 찾고는 있는데 그 어디에선가 이제 일시적으로 번진다든지 울산발이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늘어난다면은 그때는 숫자를 더 이상 누르지는 못할 거라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표에서도 나오는데 보니까 최근에 2주 동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30%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가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뒤에 감염된 게 43%다. 이렇게 그 뜻과 퍼센트는 알겠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정부가 처음에 이제 그 소위 3T라는 걸 잘 하면서 테스트하고 추적하고 치료하는 걸 잘 하면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퍼센테이지를 5% 이하로 낮추고 굉장히 우리가 뿌듯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예. 지금은 언제부턴가 20%가 넘어서 계속 이제 뭐 30%를 쳤다가 또 내려왔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관건은 거기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 지금 선행 확진자는 사실은 찾기가 제일 쉽습니다. 내가 걸렸는데 내 주변에 확진자가 있었냐를 찾아보고 그 사람이면 그렇게 걸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제일 쉬운 거의 일사방정식 같은 그런 거라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또 그걸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가까운 사람들이 걸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핵심은 이제 나머지 30% 가까운 거죠. 그 30%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있으니 적어도 아마 선행 확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숨어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모를 어떤 대중시설, 뭐 그게 교통수단이 됐든 아니면 어떤 어떤 모임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 이제 걸린 건데 그걸 못 찾으면 거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퍼뜨릴 수 있죠. 네네. 확진자는 자기가 확진됐으면 주변 사람들이 일단 미안하니까 다 연락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검사하고 끝이 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 700명이다 그러면 보통 국제사회에서는 5배, 10배는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30%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번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물론 질병관리청에서는 지금 역학조사 그 과정을 만들어서 한 400명 또 많게는 600명 가까이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문가들이 나오겠지만
그 전이라도 단기적으로 교육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퍼뜨려져서 예. 그 지역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 30%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가 뭐 500, 700에서 크게 안 터지네, 괜찮네. 이웃나라 일본은 뭐 6천 명이니까 아주 네. 괜찮네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저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것만 해도 숫자가 엄청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결국은 백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환자가 많아지면 백신을 아무리 놔도 집단 면역이 되는 데는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대한 누를 필요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역학조사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예, 예. 지역별로도 상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전남 순천 같은 경우에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방역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취할 수가 있을까요? 그 나이트클럽이라는 데가 아마 문을 닫고 이제 햇볕도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뭐 늘 말하는 산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가까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비말이 튈 거고 또 즐겁게 놀아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비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글쎄요, 이제 뭐 결국 사회생활 해야 되고 나이트클럽도 열긴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거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례를 하나 정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좀 이렇게 다 좀 따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순천 같은 큰 도시는 사실은 방역 단계를 낮춘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잘 하고 또 그 관리가 안 될 정도면은 차라리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많은 검사 비용이 들어가고 병원에 대한 치료비가 들어가고 하는 거를 차라리 그냥 보상을 좀 해주면서 영업 시간을 좀 더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덜 끼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예. 재원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곳곳에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무대에서 춤을 못 추게 되어 있었는데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었지만 개편된 새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에도 시범 운영이 되면서 무대에서 춤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인근 지역에서 유입이 된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흥인데요. 예.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부분은 춤이 허용된다니까 원정 같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조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일부 지역, 경북의 일부 지역, 전남의 일부 지역을 이제 단계를 낮춘 것까지 좋습니다. 다 똑같이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일부는 그래도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어느 지역은 풀고 어느 지역은 이제 조여놓으면은 글로 갈 것은 자명한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이제 결국 유흥시설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전에 유흥시설 문은 열되 입장 인원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뭐 우리가 이제 뷔페 식당 가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하면 골고루 많은 사람이 즐기되 감염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통계가 나오냐 하면은 같은 밀폐된 지역에 있어도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감염이 높아진다는 네. 거거든요. 환자 한 명이 가서 2시간 머물다가 나와가지고 퍼뜨려 놓는 바이러스하고 한 대여섯 시간 놀다가 퍼뜨려 놓는 바이러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트클럽이 1부, 2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정도로 자꾸 이제 응용을 하고 생각을 해서 꼭 문을 열고 싶으면 그래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하면 낫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유흥시설도 그렇지만 거리두기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전남이라든지 경북 일부 지역들 이 부분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관리가 잘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찬성합니다. 특히 뭐 우리가 교거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좀 외딴 마을이라든지 좀 이렇게 외딴 교통의 교류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 또 어떤 상업적인 교류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과감하게 풀어서 지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푼 지역의 어떤 특정 시설이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를 일으킬 정도의 그런 시설이다. 뭐 어떤 판매를 아주 뭐 이렇게 싸게 하는 그냥 많이 모여서 네. 밀폐된 장소에 모여서 한다라든지 뭐 우리 말씀했던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장소라면은 예외 규정을 두어서 제한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반대되는 지역이 제주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하고 주말마다 사람이 많이 붐비고 최근에 20명대까지 일평균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뭐 노래방, PC방, 목욕탕 이런 데서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 게 앞으로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 더 많이 올 거란 말이죠. 제주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억울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는 누군가가 바다를 건너서 가서 퍼뜨려 놓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자생한 바이러스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그분들은 또 관광에 의한 수입에 의존해서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글쎄요. 결국 이제 각자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네. 그게 안 되니까요. 거기야말로 자가 검사 키트를 좀 활용을 해서 검사를 좀 해보고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공항에 가면 발열 체크도 하고 저도 오늘 들어올 때 2번이나 발열 체크를 하고 스튜디오에 왔습니다만은 코로나 환자 중에 열이 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무사 통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이제 관광을 즐길 목적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키트 하나 사용은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적당히 보조를 하면서 한번 비행기 타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1주간 전국 학생 확진자를 보니까 331명으로 소폭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는 전체 학년의 등교 수업을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학기에 전면 등교 방침을 하는 것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방침을 정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학교는 가장 빨리 열고 가장 늦게 닫아야 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고 가서 꼭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인성을 키우고 성장한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친구 없이 사는 그런 그 세상을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백신이 정말 좀 충분하면 그냥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는 다 놔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침 12세까지부터는 다 되니까 이제 초등생들은 안 되더라도 중고교생들한테는 다 맞고 그러면 그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12살 이상 고등학생까지는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안심하고 개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학생들이 집에 와서 가족들로부터 또 나중에 이제 주변에서 얻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험은 있지만 사실은 다 백신을 맞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것만큼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빨리 오면 사실은 안심할 수 있는데 물론 저희가 개학할 때까지 그렇게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학교를 좀 믿는 편이거든요. 학교는 그래도 제일 정석대로 하는 데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어느 선생님이 조금 일탈은 해서 이제 한번 사고는 났지만 그래서 이 기회에 공중 도덕이라든지 감염병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잘 심으면서 철저히 하면서 가면은 그리고 저는 환자 한 명 생겼다고 학교 다 문 닫고 이런 거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선 분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어느 한 동에서 환자가 생기면 나머지 동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하면서 하면은 뭐 전면 개학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학교도 이제 원격 수업에 들어가고 군포 한 어학원에서 감염이 이제 생겨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학원 근처에서 다 원격 수업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학교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또 학원까지 같이 좀 통합 관리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학원이 학교가 학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마 학원 안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요.
역시 백신이 여유가 있으면 학원의 선생님들 또 직원들한테 다 놔야 되고 예. 학원은 오히려 학교보다는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교는 어떤 그 규율까지 다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지만 예. 학원은 그냥 그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적당히 예. 흐트러져도 놔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원 관리를 학교같이 일단은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에 있는 콜센터, 물류센터 일부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실효성이 있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자가 검사 키트는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러나 이제 편리성 때문에 이제 서울시가 도입을 했고요. 뭐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검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선별진료소에 가서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그거를 제출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여유가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아마 네.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고요. 첫째는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 한 분 한 분들한테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그 설명서에 있지만 예. 한 번 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짧은 동영상 같은 걸 일일이 다 보내주면서 해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암만 검사가 정확한 검사할지라도 네. 방법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뭐 1.5cm 넣어 산다고 알고 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 넣고 입구에서 이러다 말면 그렇죠. 그걸로 예.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히려 잘못된 안심만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네. 만일 양성이 나왔을 때 혹시 그 자기 일자리가 잘릴까 봐 또 그거를 맞아요.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한번 시범 운영을 하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은 다른 뭐 서울대학에서도 지금 그런 약간 그거는 조금 더 고급 검사인 PCR이지만 하고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단체에서는 한번 그런 결과를 빨리 도출을 시켜서 좀 이게 공포를 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해소가 되겠느냐, 예. 정확도가 정말 떨어진다는데 괜찮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서로 정보를 공유를 빨리 좀 하기 시작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시행하면서 좀 수정도 가능할 거고 네. 오히려 더 범위를 좀 넓힐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가 추가로 기숙학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뭐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가검사 키트가 18세 미만에게는 그 검사가 권고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맞으면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그 제가 알아봤더니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검체에 대해서 검증을 해본 바가 없답니다. 시험을 해본 적이 없나 보군요. 예, 그래서 이제 18살 이하가 왜 시험을 안 왔다고 해서 왜 못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혹시라도 이제 어린 층이니까 예. 이 검사 면봉을 하는 그 검체가 나오는 양이라든지 또 어린 사람들이 걸렸을 때 바이러스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그 진단 키트의 항원의 양이나 검체하는 그런 그 정도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예. 어쨌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용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